중고 SUV 시장에 대한 경고와 현실. 지난달 30대 중반의 한 남자가 제 정비소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인터넷에서 찾은 중고 SUV에 2만 8천 달러를 썼습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 그 차는 정말 멋졌고 마치 꿈에 그리던 차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집까지 겨우 400마일을 몰고 온 뒤 단 2주 만에 6,400달러짜리 수리 견적서를 받게 됐습니다. 그는 자신이 충분히 알아보고 샀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지금 딜러 매장에는 영업사원들이 어떻게든 팔아치우려고 애쓰는 SUV 9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차들이 정비소에 끊임없이 들어오는 차량들입니다. 이런 차들은 주인의 통장을 비우고 마음까지 무너뜨립니다. 겉으로는 조건이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잘한 고장과 수리비로 사람을 끝없이 괴롭히는 SUV들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돈 먹는 하마가 있다면 반대로 진짜 보석 같은 차도 있습니다. 이 리스트의 마지막에는 지금 가치면에서 정말 뛰어난 SUV 3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비사가 예약표에서 그 차 이름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차들입니다. 아, 다행이다. 5일만 가면 되겠네. 20년 넘게 정비 일을 하면서 저는 거의 모든 고장 패턴, 반복되는 문제, 그리고 구매 후 후회하는 사례를 봐왔습니다. 오늘은 완전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피해야 할 SUV 9대와 돈을 들일 가치가 충분한 SUV 3대입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진짜 보석 같은 차는 여러분이 다음 차를 고르는 방식을 실제로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토피1 볼kswagen 티구안. 먼저 많은 사람을 의외로 놀라게 하는 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폭스바겐은 유럽식 엔지니어링으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티구안은 디자인도 날렵하고 주행감도 괜찮고 가격도 꽤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딜러가 절대 먼저 말해주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리페어팔 기준으로 티구안은 동급에서 신뢰도 최하위입니다. 소형 SUV 26대 중 26입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연평균 수리비는 약 710만 달러로 경쟁 모델보다 약 200달러 더 비쌉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티구안 오너들은 예정에 없던 수리 때문에 1년에 평균 0.9번 정비소를 찾습니다. 반면 소형 SUV 평균은 0.3번에 불과합니다. 사람들 같은 정비사를 찾아오는 예상치 못한 방문이 3배나 많다는 뜻입니다. 특히 2009년부터 2012빌런씩 모델이 가장 심각합니다. 타이밍 체인 텐셔너가 고장나면 엔진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고 저는 이 문제 하나만으로 3,500달러가 넘는 수리비가 나온 경우를 봤습니다. TSI 직분사 엔진은 흡기 밸브에 카본이 쌓이는 문제도 자주 생깁니다. 이 때문에 출력이 떨어지고 공회전이 거칠어지며 주기적으로 비싼 청소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러 연식에서 워터펌프 고장도 흔하고 터보차저 문제는 보통 7만에서 10만 마일 사이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폭스바겐 특유의 서브프레임 덜컹거림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브프레임 볼트가 늘어나고 가속할 때 거슬리는 소리가 나는 문제입니다. 만약 티구안을 혼다 CR-V나 토요타 RAV4와 비교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좋은 선택을 하세요. 독일식 엔지니어링은 내려놓고 일본차로 가는 것이 낫습니다. 당신의 지갑이 고마워할 겁니다. 타프2 닛산 파스파인더 2005년부터 2015년식 다음 차는 겉으로 보면 괜찮은 패밀리 SUV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악몽을 숨기고 있는 모델입니다. 패스파인더는 3열 좌석, 나쁘지 않은 출력, 그리고 익숙한 이름값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연식은 정비사들의 악몽 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딸기 밀크쉐이크 문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05년부터 2010년식 모델에는 냉각수가 변속기 오일로 새어 들어갈 수 있는 설계 결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일이 분홍색으로 변해서 정말 딸기 밀크쉐이크처럼 보입니다. 귀엽게 들릴 수도 있지만 새 변속기와 라디에이터 교체 비용이 5천에서 7천 달러까지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전혀 귀엽지 않습니다. 이후 닛산은 2013년 풀체인지 때 CVT, 즉 무단 변속기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식 모델은 CVT 떨림, 울컥거림, 완전한 고장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저는 한 차량에서 변속기를 2번, 3번이나 교체한 고객도 봤습니다. 한 오너는 교체 비용이 6천 달러를 넘었다고 했고
문제는 3만 마일도 지나기 전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2013년식만 해도 NHTSO에 캐넬 70건이 넘는 불만이 접수됐고 리콜은 11건이나 있습니다. P17 레이징, P07 나슉, P9용보 같은 흔한 고장 코드는 모두 변속기 문제를 가리킵니다. 오너들은 고속도로에서 패스파인더가 갑자기 속도를 잃는 상황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싼 문제가 아니라 위험한 문제입니다. 가장 피해야 할 연식은 2005년부터 2007년식, 그리고 2013년부터 2015년식입니다. 꼭 패스파인더를 사야 한다면 2017년식 이후를 보는 것이 낫습니다. 다만 2022년식 이후 모델부터는 드디어 CVT를 버리고 전통적인 9단 자동 변속기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장기 신뢰성 데이터가 더 쌓일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탑스 포드 엑스플로러 2002년부터 2006년식, 2011년부터 2013년식, 이제 심각한 문제를 숨기고 있는 미국 SUV의 상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익스플로러는 현대 SUV 시장을 사실상 개척한 모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특정 세대는 좋지 않은 평판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닙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3세대 익스플로러는 악명 높습니다. 변속기 고장이 너무 흔해서 오너들이 수리나 교체에 $2,000 이상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타이밍 체인 문제, 헤드 게스킷 고장, 전기계통 잡고장, 볼 조인트와 컨트롤 암 부싱 같은 서스펜션 부품의 조기 마모도 있었습니다. 리페어팔은 익스플로러에 신뢰돼 5점 만점 중 3.5점을 줍니다. 중형 SUV 평균인 3.8점보다 낮습니다. 연평균 수리비는 7세 3비비달러로 세그먼트 평균보다 높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5세대 모델도 자체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포드가 승용차 기반 플랫폼으로 바꾸면서 전자식 스로틀 바디 고장이 등장했습니다. 증상은 갑작스러운 출력 저하와 차량이 비상 모드로 들어가는 현상입니다. 진단 코드 P21 또는 P21가 자주 나타나며 결국 스로틀 바디 교체로 이어집니다. 2013년부터 2018년식 익스플로러에서는 워터펌프 고장도 흔한 문제입니다. 무서운 점은 이 워터펌프가 엔진 내부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고장 나면 냉각수가 엔진 오일과 섞일 수 있고 이로 인해 과열과 내부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펌프에 접근하려면 많은 부품을 분해해야 하기 때문에 수리 작업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익스플로러를 원한다면 2016년식 이후 모델이 더 낫지만 그래도 구매 전 점검은 반드시 받는 것이 좋습니다. Top4 Land Rover Discovery, 이제 정비사들이 오너의 지갑을 생각하며 저절로 얼굴을 찌푸리게 되는 브랜드로 가보겠습니다. 랜드로버가 정비소에 들어올 때마다 저는 조금 긴장합니다. 작업하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앞으로 그 오너의 통장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기 때문입니다. 리페어팔은 랜드로버의 신뢰도를 5점 만점에 2.5점으로 평가하며 32개 자동차 브랜드 중 32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업계 전체에서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랜드로버의 연평균 수리비는 $1,174이지만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연간 $1,700가 넘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 생각해야 할 수치가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디스커버리가 첫 5년 안에 큰 수리를 필요로 할 확률은 51%입니다. 같은 세그먼트의 비슷한 차량보다 12%나 나쁩니다. 한 정비사는 일반적인 정비만 해도 유지비가 비싸고 고장이 나면 부품값과 공임이 모두 높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정비사는 돈이 세상에 아무리 많아도 사지 않겠다고 했고 그 이후로 오일 누유와 정의 문제를 들었습니다. 디스커버리에서 흔한 문제로는 에어 서스펜션 높이 센서 고장, 정의계통 고장, 오일 누유, 냉각수 부족으로 이어지는 헤드 게스킷 문제, 뒤쪽 적재 도어, 레치 고장, 인포테인먼트 오류가 있습니다. 디스커버리는 아름답고 오프로드 능력도 뛰어나며 신뢰도 고급스럽습니다. 하지만 큰 자산을 따로 갖고 있거나 돈을 불태우는 취미가 있는 게 아니라면 저는 피하겠습니다. 탑5 지프 그랜드 체로키 2011년부터 2015년식 이번 항목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이 차는 매우 충성도 높은 팬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지프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특정 연식에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신뢰성 문제가 있습니다. 2011년식 그랜드 체로키는 특히 문제가 많습니다. NHTS의 불만이 1,600건을 넘고 리콜도 6건입니다. 가장 위험한 패턴은 전기계통.
특히 알터네이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 오너가 알터네이터 고장으로 인해 연기, 화재,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 중 완전한 전원 상실을 경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다음은 TIPM, 즉 Totally Integrated Power Module 문제입니다. 이 모듈이 고장나면 차가 갑자기 꺼질 수 있고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무작위 전기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는 너무 광범위해서 집단 소송까지 제기됐고 지프는 오너들에게 수리비를 보상해야 했습니다. 2014년식도 또 다른 재앙입니다. 리콜 열거 건, NHTSA 불만 2,300건 이상이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주행 중 차량이 예측할 수 없이 중립으로 변속됐다고 말합니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리파이어 팔은 그랜드 체로키에 5점 만점 중 3.5점을 줬고 중형 SUV 26대 중 15위로 평가했습니다. 연평균 수리비는 666달러로 업계 평균인 573달러보다 높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첫 5년 안에 큰 수리가 필요할 확률은 32%입니다. 흔한 문제로는 2014년부터 2017년식 모델의 변속기 떨림, 인포테인먼트 고장, 그리고 3.6리터 펜타스타 V6 엔진의 오일 누유와 밸브 고장이 있습니다. 그래도 사고 싶다면 2016년식, 2020년식, 2021년식 또는 2024년식을 선택하는 것이 낫습니다. 탑6 메르세데스-벤츠 GLE 다음은 고급 브랜드 배지가 항상 고급 신뢰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럭셔리 SUV입니다. GLE는 서류상으로는 장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컨슈머 리포츠는 2025년형 GLE가 평균적인 신차보다 신뢰성이 낮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2020년형 GLE는 NHTSA에서 36번이나 리콜됐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한 모델 연식에서 리콜이 36번입니다. 오너들의 불만을 보면 상당히 답답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꺼지고 터치스크린이 멈추고 후방 카메라에는 파란 화면이 뜬다는 이야기들입니다. 한 오너는 에어컨 수리를 위해 대시보드 전체와 엔진 일부를 분해해야 했고 차를 일주일 넘게 맡겨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보증이 없었다면 그 수리비가 5,000달러를 넘었을 것이라는 설명도 들었다고 합니다. 에어매틱 에어 서스펜션도 시간이 지나면서 고장이 잘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어스트럿 누기와 컴프레서 고장이 대표적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브랜드 전체는 리페어 팔에서 신뢰도 5점 만점 중 3.0점을 받았고 32개 브랜드 중 27위에 머물렀습니다. 연평균 수리비는 908달러이며 큰 수리도 흔한 편입니다. 꼭 독일 럭셔리 SUV를 원한다면 구매보다 리스를 고려하는 것이 낫습니다. 보증 기간 안에 보호받고 비싼 문제가 시작되기 전에 키를 반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톱7 마스다 CX-90 이 차는 의외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마스다는 일반적으로 좋은 평판을 가진 브랜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델은 경고 사례에 가깝습니다. CX-90은 2024년에 데뷔했고 이미 리콜이 10건이나 쌓였습니다. 형제 모델인 CX-70도 첫 연식에 리콜 3건이 있습니다. 이 차들은 마스다의 가장 큰 SUV 라인업이며 대부분 완전히 새롭게 개발된 차량입니다. 새로운 플랫폼, 새로운 직렬, 6기통 엔진, 새로운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갑니다. 컨슈머 리포츠는 특히 CX 고객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낮은 평가를 내렸고 일반 모델보다 문제에 더 취약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너들은 소프트웨어 오류부터 기계적 고장까지 다양한 문제를 보고했습니다. 제 기본 원칙은 이렇습니다. 새 플랫폼의 첫 해 모델은 절대 사지 않는다. 제조사가 리콜과 기술 서비스 공지로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시험 대상이 되게 두세요. 결함이 어느 정도 정리된 뒤 2년차나 3년차 모델을 사는 것이 낫습니다. CX-90은 몇 년 후 훌륭한 차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격 대비 제가 감수하고 싶은 것보다 더 큰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토펙트 볼보 XC60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복잡한 현대 SUV 이야기의 연장선에서 이번에는 신뢰성에 어려움을 겪는 스웨덴 모델입니다. 볼보는 안전이라는 이미지로 브랜드를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신뢰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컨슈머 리포츠는 2024년형 XC60에 신뢰도 100점 만점 중 21점을 줬습니다. 매우 낮은 점수입니다. 리뷰어들은 주행 성능을 칭찬하지만 실제 소유 경험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복잡성은 더 많은 고장 지점을 만듭니다. 내연기관, 전기 모터, 고전압 배터리팩, 복잡한 소프트웨어가 모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진단과 수리의 전문 장비와 전문 교육이 필요합니다. 볼보의 부품과 공임도 결코 싸지 않습니다. 스웨덴식 엔지니어링은 멋집니다. 하지만 스웨덴 차를 제대로 고칠 정비사가 필요해지는 순간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럭셔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SUV를 원한다면 렉서스 NX 1280 플러스를 보세요. 토요타 하이브리드의 신뢰성과 렉서스의 고급스러움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TOP9 캐딜락 라이릭, 마지막으로 가장 조심해야 할 SUV는 현재 성장통을 겪고 있는 아름다운 전기차입니다. 리릭은 정말 멋진 차입니다. 디자인도 인상적이고 실내도 고급스럽습니다. 하지만 JD 파워는 이 차의 예상 신뢰도 점수를 100점 만점에 겨우 53점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는 2025년 US 뉴즈 평가에서 가장 신뢰도가 낮은 차량이라는 뜻입니다. 53점 아래의 점수는 확실히 다시 생각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전기차는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아직 비교적 새로운 분야이고 제너럴 모터스는 이를 대량 생산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중입니다. 초기 구매자들은 인포테인먼트 오류, 소프트웨어 버그, 충전 문제, 전자장비 고장을 통해 그 수업료를 내고 있는 셈입니다. 전기차에 문제가 생기면 수리는 비싸고 오래 걸릴 수 있으며 딜러 네트워크도 아직 수리 역량을 갖춰가는 단계입니다. 부품 수급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럭셔리 전기차를 원한다면 지금은 테슬라 모델 Y 쪽을 보라고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10년 정도 앞서 시작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캐딜락이 문제를 정리할 때까지 한 세대 더 기다리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타프캠 맞다 CX-4 이제 위험한 차들을 살펴봤으니 실제로 돈을 쓸 가치가 있는 차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방금 CX-90은 조심하라고 했지만 CX-1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차는 2012년부터 시장에 있었고 2017년부터 시작된 이 세대는 구매할 수 있는 소형 SUV 중 가장 신뢰할 만한 모델 중 하나입니다. 리페어 팔은 CX-4YM, 신뢰도 5점 만점 중 4.5점을 주었고 이는 동급 최고 수준입니다. 연간 유지비는 평균 447달러로 세그먼트 평균인 513달러보다 낮습니다. 큰 수리가 필요할 확률도 겨우 8%입니다. 지난달 저는 15만 8천 마일을 달린 2017년식 CX-4를 점검했습니다. 오너는 앞으로 어떤 큰 정비가 필요한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확인했지만 문제를 찾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순정 점화 플러그도 아직 수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스다는 션 오리터 스카이 액티브 G 엔진을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고장날 터보도 없고 미끄러질 CVT도 없습니다. 타이밍 체인은 엔진 수명 동안 버티고 6단 자동 변속기는 이미 검증됐습니다. 2018년식 모델은 비슷한 RAV4보다 수천 달러 저렴하게 찾을 수 있고 유지비도 더 낮습니다. 게다가 동급 어떤 차보다 운전 재미도 좋습니다. 탑11 렉서스 GX460 두 번째 보석은 진짜 럭셔리와 전설적인 내구성을 함께 제공하는 차량입니다. GX460은 토요타 랜드크루저 계열의 기반과 본격적인 오프로드 주행을 견딜 수 있는 프레임 바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치 하락은 생각보다 큽니다. 리페어팔은 이 차를 럭셔리 중형 SUV 4대 중 신뢰도 5위로 평가합니다. 연평균 수리비는 770달러로 세그먼트 평균인 807달러보다 낮습니다. 심각한 수리가 필요할 확률은 겨우 9%입니다. GX460은 토요타 랜드크루저 프라도와 같은 4.6리터 V8 엔진을 공유합니다. 이 엔진은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에서도 검증된 엔진입니다. 저는 20만 마일을 넘긴 GX를 여러 대 정비해봤는데 여전히 새 차처럼 달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유럽산 럭셔리 SUV와 달리 무언가 정비가 필요할 때도 부품 가격이 합리적이고 수리가 비교적 단순합니다. 가치도 잘 유지하면서 장기 보유 비용은 낮습니다. 승차감은 안정적이고 상시 사륜 구동 시스템 덕분에 실제 주행 능력도 뛰어납니다. 럭셔리 SUV 소유 경험은 원래 이런 느낌이어야 합니다. 탑10 토요타 4runner 마지막으로 중고 SUV를 찾는 사람에게 제가 가장 먼저 추천하는 차량입니다. 토요타 4runner는 제가 제 가족을 태울 차입니다.
리페어팔은 이 차 신뢰도 5점 만점 중 4점을 줍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숫자는 연평균 수리비입니다. 겨우 514달러입니다. 모든 차량 평균인 652달러보다 훨씬 낮습니다.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이어진 5세대의 4층 0리터 V6 엔진은 토요타에서 가장 튼튼한 엔진 중 하나입니다. 타이밍 체인을 사용하고 터보도 없으며 직분사 카본 누적 문제도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고 정직한 엔지니어링입니다. 저는 기본 정비만으로 30만 마일을 넘긴 4러너를 여러 대 봤습니다. 5단 자동 변속기는 구식이지만 거의 고장 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어가 5단뿐이라고 불평하지만 바로 그 단순함이 이 차를 믿을 수 있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진짜 오프로드 능력도 갖췄고 중고 가치도 매우 잘 유지됩니다. 아이들이 운전을 배울 때까지도 계속 달릴 차를 원하고 오래된 실내 디자인이나 높은 연비 소비를 감수할 수 있다면 4러너가 답입니다. 정비사 입장에서도 보기 좋은 차입니다. 작업하기가 정말 쉽기 때문입니다. 최종 정리와 결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통장을 비우는 SUV 9대와 수십 년 동안 당신을 지켜줄 수 있는 SUV 3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폭스바겐 티구안, 닛산 패스파인더 2005년부터 2015년식, 포드 익스플로러 2002년부터 2006년식과 2011년부터 2013년식,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지프 그랜드 체로키 2011년부터 2015년식, 메르세데스 벤츠 GLE, 현재의 마스다 CX 가식, 볼보 XM6, PHEV, 캐딜락 리릭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진짜 보석을 보세요. 가성비를 원한다면 마스다 CX5, 럭셔리한 내구성을 원한다면 렉서스 GX460, 최고의 장수명을 원한다면 토요타 4러너입니다. 다음번에 딜러 매장에 갔을 때 영업사원이 번쩍이는 차를 강하게 밀어붙인다면 오늘의 내용을 떠올리세요. 직접 조사하고 구매 전 점검을 받고 예쁜 겉모습에 속아 돈 먹는 차를 사지 마세요. 안전하게 운전하고 차를 잘 관리하세요. 그러면 차도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 가이드가 위험한 중고 SUV 시장을 헤쳐나가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대형 딜러들이 숨기려 하는 기계적인 진실을 파헤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투자를 지키고 더 확신 있게 운전하세요. 정말 오래 버티는 차량들에 대한 다음 심층 분석도 곧 찾아옵니다.